와, 이 크기에 배터리 빵빵하고 카메라 막 3개씩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죄송합니다. 배터리 빵빵하고 죄송합니다. 카메라 막 3개씩 있고 죄송합니다. 와,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어. 죄송합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이폰 미니!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 맥스까지 다 왔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출시를 해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가장 기다린 12 미니부터 살펴볼 건데요. 미니, 이 녀석은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에 가볍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분명히 또 요것만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요 미니의 단점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애플의 작은 폰 양대 산맥이죠. SE 2세대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저는 화이트로 구입을 했고요. 앙증맞은 사이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뭐 구성품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해요. 12랑 이렇게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뭐 사용 설명서라든가 유심 핀, 유심 제거 핀이랑 애플 스티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싹 떼고, 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아이폰 12 시리즈 크기 비교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 12, 12 프로와 함께 놓고 보면은 확실히 작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SE 2세대와 비교해도 확실히 아이폰 12 미니가 더 작습니다. 특히 위아래 길이가 좀 더 짧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때 그립감 같은 경우는 SE 2세대가 아무래도 이 모서리가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좀 더 손에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손에 잡을 때 그립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진 모서리다 보니까 얘는 손에 쥐었을 때 좀 모서리에 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진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아이폰 12 전 모델 자세한 크기 비교와 그립감 비교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그마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뿐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머니에 쏙쏙 넣고 다니기에 되게 편할 것 같고 뒷주머니에도 쏙 안정감 있게 들어가죠? 제가 이 갤럭시 Z 플립도 엄청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얘를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머니에 쏙쏙 들어간다는 이런 장점 때문이었는데 미니도 만만치 않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굿! 그리고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가볍지? 그냥 한 손으로 다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를 재보면 134g이 나오는데 홈페이지 스펙하고는 1g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타자를 계속 치고 있는데 조금 과하게 작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미 나의 손이 너무 12와 12 프로에 적응을 해버렸어. 손이 되게 크신 분이나 손이 이렇게 좀 두꺼운 분들, 그런 분들은 타자 칠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폰 12 미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터치 오류잖아요. iOS 14.2.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터치 오류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케이스랑 강화 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렇게 강화 유리랑 케이스를 둘 다 장착을 했을 때 이 잠금 화면에서 햅틱 터치가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지금 iOS 14.2.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계속 잠금 화면에서 햅틱 터치도 해보고 이렇게 화면 쓸어 올리기도 해보고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류 없이 다 잘 실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제품마저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전원 버튼, 그리고 왼쪽에 볼륨 조절 버튼, 그 밑으로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라이트닝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트루뎁스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크기, 무게, 배터리 외에는 아이폰 12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에 기존보다 4배 강해진 세라믹 쉴드를 적용했고 방수방진 IP68 등급으로 최대 6m 수심에서 30분간 방수 지원, 또 5G 통신을 지원하고 프로세서로는 A14 바이오닉 탑재, 4GB 램이 들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5.4인치인데요. 제품 크기 자체는 SE 2세대보다도 작지만 미니가 위아래 베젤이 훨씬 적기 때문에 사실상 가로로 했을 때 화면 크기가 훨씬 넓죠. 저는 이렇게 가로로 넓은 화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을 2대1 비율로 만드는 편인데 사실 대부분 유튜브 비디오들은 16대9 비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튜브를 볼 때는 SE 2세대가 별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가로로 더 넓은 영상, 뭐 영화라든가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확실히 SE 2세대가 위아래에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거든요. 거기다가 해상도도 HD 수준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영상 감상을 많이 하기에는 SE 2세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미니는 가로 비율이 길다 보니까 와이드한 비율의 영상들을 볼 때도 좀 더 꽉 찬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SE 2세대는 LCD 패널이기 때문에 올레드인 12 미니보다 블랙 표현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선명도도 좀 부족하죠.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SE 2세대보다는 12 미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블랙 화면 그 반딧불이 현상은 이번에 잡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기를 중간 정도로 했을 때 원래 올레드 화면에서는 까만 화면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를 아예 다 꺼버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까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막 화면이 번쩍번쩍거리거나 검정 화면이 회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거는 14.2.1 버전에서도 해결이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뭐 실사용에 무슨 문제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 같은 올레드 패널을 쓰는 다른 폰에서는 안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크 모드를 했을 때도 막 메모장이나 전화 다이얼 이러한 화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주 영화 같은 거는 영화를 보는 중간에 화면이 번쩍번쩍거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소식이 나오면 제가 한번 커뮤니티 탭이나 영상을 통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밝기 평상시 최대 625니트이고 요건 SE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니는 HDR 컨텐츠 재생 시에는 1200니트까지 올라가죠. 자, 아마 미니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배터리일 거예요. 미니는 작고 가벼운 만큼 12 시리즈 중에서도 배터리 용량이 가장 작습니다. 자, 제가 실사용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해외에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값이 나와 있더라고요. 웹 브라우징, 유튜브 스트리밍, 3D 게이밍 상황에서의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실제 사용할 때는 조건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이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웹 브라우징과 유튜브 스트리밍을 했을 때 결과부터 볼게요.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12 시리즈 중에서는 미니가 확연히 짧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SE 2세대보다는 조금 길기도 한데요. 이 SE 2세대를 몇 개월간 실사용을 해온 저로서는 사실 얘보다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얘기니까요. 왜냐면 저는 일단 폰으로 게임을 잘 안 하고 거의 사파리, 유튜브, SNS, 카카오톡, 전화, 문자 요 정도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 때 기준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쓸만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3D 게임을 할 때의 배터리 타임인데요. 심각할 정도로 짧습니다. 심지어 SE 2세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12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다 3D 게임을 돌릴 때 배터리 타임이 너무 짧게 나왔더라고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게임마다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게임마다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3D 게임을 할 때 그 중에서도 미니는 더욱더 남다르게 짧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는 거. 다시 말해서 폰으로 3D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니는 되도록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맥세이프 충전기 얘 꼬였어. 잠깐만 묶였어. 요 맥세이프 충전기, 요게 미니에서는 충전 속도가 좀 더 느립니다. 이게 다른 12 시리즈에서는 최대 15W까지 충전이 되는데 미니에서는 최대 12W까지만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선 충전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선 충전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C 방식이라는 표준 규격을 사용하는 모든 무선 충전 제품들은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 제대로 갖다 대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제품이 작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충전을 하는 충전 독 같은 경우는 코일이 조금 높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간 부분에 얘의 중간 부분이 닿아야 되는데 얘가 너무 키가 작은 거지. 그래서 코일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미묘하게 위로 올려주면 그제서야 충전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미니는 무선 충전을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그냥 납작하게 바닥에 내려놓는 형태의 무선 충전기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맥세이프 충전기를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아이폰 12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이폰 12 영상에서 이미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약하자면 셀피 촬영 시 주변부 왜곡 오이 현상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요. 특히 야간 모드가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만 밤에 이렇게 광원을 만나서 광원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플레어 현상이나 고스트 현상은 여전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12랑 배터리, 크기, 무게 빼고는 다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피커인데요. 같은 스피커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 울림통 자체가 작으면, 그러니까 본체의 크기가 작으면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미니랑 12랑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12 미니 화이트 살펴봤는데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2 시리즈 중에 제일 추천하는 건 역시 미니가 아니라 12입니다. 작은 폰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폰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12나 12 프로 쓸 때보다 오타도 더 자주 내는 것 같고 특히 손이 좀 두껍거나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타임은 아마 뭐 5G 환경에서 사용을 하거나 나가서 야외에서 사용을 해보면은 더욱더 크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미니보다는 12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SE 2세대랑 비교를 하면 전 당연히 미니를 추천합니다. 작은 폰들 중에서는 얘, 그리고 얘랑 얘 중에서는 얘.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